여러분은 아침에 바나나 드시나요? 저는 30년간 내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건강의 비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인도의 유력 매체 타임스가 영양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바나나의 효과와 함께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에게 권했던 바나나 섭취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제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살 김영수 씨는 5년 전부터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혈압이 160에 90까지 올라가 있었고 만성 변비로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화장실을 못 가신다고 하셨어요. 혈압약을 처방해 드렸지만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식습관 개선이 꼭 필요했죠. 김영수 씨는 아침을 거의 안 드셨어요.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고 점심때 과식하시는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실천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바나나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나나 한 개와 물 한 잔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바나나만 드셨는데 점심 전에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릭 요거트를 추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바나나와 그릭 요거트를 함께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변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못 보시던 분이 이틀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보시게 됐어요. 김영수 씨는 화장실에서 한참 앉아서 신문 보던 시간이 줄어들었다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두 달째 되니까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160이었던 수축기 혈압이 140대로 내려왔고 이완기 혈압도 80 중반까지 안정됐어요. 물론 혈압약은 계속 드셨지만 예전보다 혈압 조절이 훨씬 잘 됐습니다. 석 달째 되니까 김영수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가벼워졌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예전처럼 무겁지 않다고요. 30년간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느낀 건 건강 개선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영수 씨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바나나가 이런 효과를 내는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바나나의 에너지와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바나나에는 천연 탄수화물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가 들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B군들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 과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나나를 먹으면 탄수화물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전환돼서 부드러운 에너지 상승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대략 3g에서 5g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러면 혈당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피로감과 허기를 느끼게 되거든요.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아주는 겁니다. 또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대부분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해서 그래요. 한국인의 하루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이 20에서 25g인데
실제로는 절반도 안 먹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나나 한 개면 하루 필요량의 약 5분의 1을 채울 수 있어요. 김영수 씨의 변비가 좋아진 것도 바로 이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두 번째, 바나나의 칼륨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바나나 한 개에는 대략 40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전해질인데요. 특히 혈압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관벽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30년간 고혈압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약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나트륨이 많잖아요. 김치, 된장찌개, 국물 요리에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김영수 씨, 혈압이 안정된 것도 바나나의 칼륨 덕분이에요. 매일 아침 바나나로 칼륨을 꾸준히 섭취하니까 체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혈압이 안정된 겁니다. 물론 혈압약도 계속 드셨지만 바나나가 약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준 거죠. 칼륨은 심장 근육에도 좋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데 칼륨이 꼭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 바나나의 기분 개선 효과입니다. 이건 제 환자분들이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나나에는 비타민 B6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예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감, 불안감,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요.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집중력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김영수 씨가 아침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신 것도 바로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 때문이에요. 아침에 바나나를 먹으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는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기분이 안 좋으면 하루 종일 끌고 가요. 제가 우울증이나 불안증 환자분들한테도 아침 식사를 꼭 챙기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번째, 바나나의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C, 망간,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비타민 C는 우리 면역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망간은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돕습니다.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피로도 쉽게 느낀다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나나처럼 간단한 과일로 면역력을 챙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이에요. 다섯 번째,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의 망간과 칼륨은 전해질로 작용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운동 후 회복을 도와줍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동 전에 바나나 한 개 드시라고 권합니다. 바나나가 에너지도 주고 근육 경련도 예방해 주거든요. 운동 후에도 바나나가 좋아요. 운동하면 땀으로 전해질이 빠져나가는데 바나나로 빠진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바나나만 먹으면 조금 허전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도 처음엔 바나나만 먹다가 배고파서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한테 권해온 바나나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영양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조합들입니다. 첫째, 바나나와 그릭 요거트 조합입니다. 김영수 씨가 드시는 조합이기도 한데요. 그릭 요거트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 위주의 과일이라 단백질이 부족한데 그릭 요거트가 단백질을 보충해줘요. 그릭 요거트 100g에는 대략 1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고요. 그릭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해서 바나나의 식이섬유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변비 해소에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둘째, 바나나와 오트밀 조합입니다. 오트밀은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한 곡물이에요.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가 더블로 들어가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아침에 이 조합으로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아요.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한테 제가 자주 권하는 조합이에요. 셋째, 바나나와 통곡물빵 그리고 땅콩버터 조합입니다. 통곡물빵에 땅콩버터를 바르고 바나나를 얹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땅콩버터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가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좋은 조합이에요. 바나나만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오를 수 있는데 땅콩버터의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넷째, 바나나와 견과류 조합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를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어요. 오메가3는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견과류 한 줌과 바나나 한 개면 정말 완벽한 아침 간식이 됩니다. 다섯째, 바나나 스무디입니다. 바나나에 시금치, 단백질 파우더, 우유나 두유를 넣고 갈아서 드시면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고 단백질 파우더는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고 우유나 두유는 칼슘과 단백질을 추가로 제공해줘요. 아침에 바쁘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3분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30년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바나나는 당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과일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대략 12에서 15g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공복에 바나나만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 다음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손 떨리는 증상이죠. 이걸 혈당 크래시라고 하는데요. 김영수 씨도 처음에 이 문제를 겪으셨어요. 바나나만 먹고 출근하셨는데 11시쯤 되니까 어지럽고 배고프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를 함께 드시라고 한 겁니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혈당 크래시를 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의사항,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까 바나나에 칼륨이 많다고 했죠. 칼륨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신장은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나쁘면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성 심부전 환자분들이나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바나나를 제한해야 합니다. 또 칼륨 수치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고혈압약 중에 칼륨 보존 이뇨제라는 게 있는데 이 약은 칼륨을 몸에 쌓이게 만듭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김영수 씨도 혈압약을 드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약 성분을 확인하고 바나나를 권했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잘 익은 바나나의 티라민 문제입니다. 이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바나나가 익으면서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티라민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체내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티라민이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제 환자분들 중에도 바나나 먹고 두통이 생긴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특히 너무 잘 익어서 겉이 까맣게 된 바나나는 티라민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MAO 억제제라는 항우울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MAO 효소는 티라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약이 그 효소를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MAO 억제제를 드시면서 티라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고혈압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다행히 요즘은 MAO 억제제를 잘 안 쓰지만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거나 바나나 섭취량을 하루 1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먹고 두통이 생기면 바나나가 원인일 수 있으니 섭취를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릴 겨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중간 정도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낮고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높아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고 꼭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바나나를 드신 후에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거든요. 정리해 드릴게요. 바나나는 천연 에너지원이자 혈당 안정, 혈압 조절, 기분 개선, 면역력 강화,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정말 훌륭한 과일입니다. 제 환자 김영수 씨처럼 석 달만 꾸준히 드셔도 변비와 혈압 관리에 분명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공복에 단독 섭취는 피하시고 그릭 요거트, 오트밀, 땅콩버터, 견과류 등과 함께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특정 약물 드시는 분,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고 꼭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시고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나나 한 개처럼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김영수 씨도 바나나 하나로 변비와 혈압, 기분까지 좋아지셨잖아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바나나 한 개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변비나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바나나 섭취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